혹시 이런 경험들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수십 개의 책 아이디어를 적어두고는 있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책을 써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한두 달 정도 열심히 쓰다가 어느 순간 손도 못 대고 있지 않나요? 퇴근 후에 주말에 시간을 내서 꾸준히 글을 쓰고는 있지만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이 글이 책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드시나요? 책 쓰기 관련 도서들은 이미 서재에 가득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진전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난 글재주가 부족한가 봐.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역시 직장인이 책을 쓴다는 건 무리였어.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예비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탓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대부분 책 쓰기에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혼자서 어떻게 하면 책 쓰기에 성공할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쓰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책 쓰기의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 작업들이 사실 원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 작가님들은 이런 과정의 존재조차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르시고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글을 꾸준히 쓰지 못하고 책 쓰기를 포기하게 되죠. 사전 준비 작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컨셉을 잡는 일입니다. 컨셉이란 단순히 주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이라는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죠. 자기계발 카테고리 안에도 독서법, 명상, 운동, 글쓰기 등 많은 세부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쓰려는 글이 정확히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가능한 한 뾰족하게 정의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예비 독자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획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바로 컨셉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생각해서 쓴 글은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반면 뾰족하고 구체적으로 컨셉을 잡고 쓴 글은 기대한 예비 독자는 물론이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컨셉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셉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타겟 독자를 정해야 합니다. 좋은 글을 쓰면 독자들이 알아서 읽어주지 않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볼 것과 읽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독자들은 왜 여러분의 책을 읽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실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 책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읽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나요? 예상 독자를 정할 때도 두루뭉실하게 대충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의 책의 컨셉이 더 명확해지고 더 힘이 있는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컨셉과 독자까지 설정을 했다면 세 번째 사전 작업으로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여러분의 독자와 컨셉이 실제로 시장에서 먹힐지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죠.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서점 투어를 자주 가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책의 카테고리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요즘에는 어떤 책이 신간으로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책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책과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많이 출판되고 알려진 내용이라면 나의 원고에 차별성을 더해야 합니다. 또는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 어떤 책도 출판된 적이 없다면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컨셉을 수정해 볼 필요도 있겠죠. 관련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많이 출판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내 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책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목차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책 쓰기 강의를 할 때 항상 목차를 먼저 완성하고 집필에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를 완성하지 않고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거든요. 글을 쓰다가 중간에 목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인 책의 컨셉과 맞지 않는 글을 쓰게 되거나 이전과는 살짝 다른 주장을 하는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집필의 흐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전업 작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예비 작가들은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시간을 만들어 글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겨우 글을 꾸준히 쓰는 루틴을 만들었는데 목차가 고갈되어 다시 기획을 한다면 글을 쓰는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집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번 글 쓰다가 다시 기획하고 다시 글을 쓰다가 또 기획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원고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차 전체를 완성해 놓으면 꾸준히 집필에만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 목차를 완성하게 되면 한 꼭지당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을 써야 하는지 계산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꼼꼼한 집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원고 집필 진척도를 계산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죠. 이와 반대로 완성된 목차 없이 원고를 쓰고 있다면 얼마나 썼는지 얼만큼 더 써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목적지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몇 미터 앞만 보고 운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목차를 완성해 두고 글을 써야 원고 완성과 출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책쓰기 강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항목들 외에 추가적인 과정들까지 포함해서 약 2시간 정도 원고 집필 전에 해야 하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원고 집필에 관한 내용은 약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죠. 사전 작업에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작업이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많이 써도 결국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죠. 책쓰기는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꾸준히 글을 쓰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 설계를 해놓지 않고서 그 여정을 완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업 작가도 아니고 본업이 따로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기초 설계를 튼튼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책쓰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좀 더 자세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책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작가였습니다.